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4월 18일 날 기사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신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 11만 명이나 사망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920년 2월 들어서 많이 줄어듭니다. 2차 대유행이. 그랬다가 3월에 약간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사실 북청 같은 거 8%나든가 많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일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동아일보구나. 동아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네. 독립신문이 아니라. 일본의 독감이 상치. 일본의 독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오히려 왕성했다, 치성했다, 왕성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존의 발표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존의 모든 신문에서는 일본이라고 안 나오고 내지라고 했습니다. 그건 식민지 사관이니까. 자, 기분 나쁘게도 매일신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그동안 쭉 많이 인용했던 거에 상당수가 매일신보가 많습니다.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총독부 산하에 나오는 신문사예요. 그전에는 신문사가 없었어요. 있어도 다 폐간시켰으니까. 그랬다가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3.1운동하고 하고 하니까, 유화책으로 신문사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1920년에 창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이듬해죠. 근데 제목을 쓰는데도 딱 내지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이 우선이고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우리는 식민지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는 그런 말 쓸까요? 내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우리나라고, 무슨 내지야? 일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에서도 이게 확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신문에서 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는 일본이 우선이다, 일본이 본토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말을 안 써야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벌써 단어 하나 차이도 이렇게 섬세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동아일보를 그냥 민족신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언뜻 생각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감의 상치는 이제 오히려 왕성하다. 근데 활자가 좀 틀리죠, 그죠? 일본에는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도 심하다, 이런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교묘하게 일본이 사실 심했는데 그 말을 쏙 빼고 얘기하거든요. 매일신보에서. 우리나라에서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우리나라 별거 아니라는 식, 계속 은근슬쩍 그냥.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딱 해요. 일본이 더 심해, 우리보다. 그리고 일부라는 표현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에는 더욱 심해. 사망자가 10여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타이틀 자체도 저는, 대단하다. 동아일보, 대단해. 저는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계속 매일신보를 연재하고 다른 신문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그걸 보다가 이걸 딱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민족신문의 특징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은근히 살리는 거다, 이게. 이제 그런 걸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의 독감이 상당히, 이게 동아일보를 일부 적어놨은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동시면 흥분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저도. 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의 독감이 오히려 왕성하더라, 치성하더라. 일본에는 더 심하다, 우리나라도 더 심하다. 사망자가 10여만. 그리고 앞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군부대, 일본에서 들어와서 전파가 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의 유행은 일본 각지와 각 군대는 잠옷 맹렬하다. 딱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좋다고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참 그래요. 미묘하게 참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이래로 3월마까 1월부터 3월까지 환자의 총수가 실로 217만 8천 명, 210만 명이에요. 일본이 환자. 그리고 달하고 사망자가 10만 9천, 거의 11만 명이죠. 그것도 1월부터 3월이에요. 자, 12월, 2월, 11월부터 창궐 했거든요. 일본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합치면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매일신보,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기관장이 은근히 뺍니다. 안 나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 총독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탄압을 하고 우리나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했는데, 일본 니네는 어때? 더 많이 걸렸잖아? 더 많이 죽었잖아? 하면은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냥 그 말을 쏙 빼고, 우리나라 보고, 니네 조선민족 뭐 더러워서 그래. 뭐, 이래서 저래서 은근히 탄압하고 은근히 시비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잡아내고 또. 그럼 우리는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요런 말을 쏙 뺐는데 동아일보에서는 당당하게 딱 내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뭐 통쾌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야, 이래서 민족신문이었구나. 요 몇 기사에도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일본이 더 심했는데 왜 기사가 안 나올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나오잖아요. 동아일보니까. 매일신문은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그래서 사망률이 5%입니다. 일본. 치사율이. 환자 걸렸다면 5%가 죽은 거예요. 각 사단에서 작년 12월 초순까지게, 요거 이제 12월 초순까지게, 그러니까 군대는 10월, 11월, 12월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했더니 환자 수가 3만 6천 명, 일본 군대에서 3만 6천 명 환자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1,760명이래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도 12월까지만. 그러니 1월, 2월, 3월 합치면 훨씬 많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오고 또 그건 이제 일본 기록까지 찾아야 되는데 제가 거의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치사율이 4.86%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자, 일본 전체 국민보다는 좀 얕죠. 왜? 집중적으로 치료해줬을 테니까. 군인들은. 그리고 먹을 걸 재워주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나름대로 신경 썼을 테니까.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리고 조선에 와 있는데 와 없는으로 나와요. 원문에는. 와 있는 제24단과 19사단에도 환자의 총수가 2,170명 중에 사망자가 49명이에요. 퍼센트는 2.1%. 자, 일본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자, 뭘 의미할까, 이게? 자, 일본에서 전체 국민의 퍼센트가 5%가 사망했는데, 걸렸다면, 일본 군대는 4%, 4.8,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까먹었네. 잠깐만요. 깎고. 4.8%.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군대, 일본이죠, 다. 근데 여기는 2.1%확 줄어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나라 기후풍토, 자, 일본은 더 만연이 됐으니까 더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서로 뭐, 교차,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종식이 된 상황, 일본, 군부대에서만 걸렸으니까. 그래서 교차 감염 확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치사율을 찍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 음식이라든지, 여기서 먹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식으로 재료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 또 아니면은 또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한약을 쓰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약을 쓰고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일본인이 따라서 했더니 정말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한약 쓰면 좋아, 뭐 해가지고서. 그리고 처방까지 공개가 됐고. 아마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어쨌든 뭐 무시는 못했을 않았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일본보다는 훨씬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군부대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본 군부대지만 그 일본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 이거는 분명한 수치로 나온 거니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일본과 우리나라 지를 그려놨습니다. 마치 동해가 있는 사진을 좀 구해서 이게 동해 나온 사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았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각 사단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줄었다. 사망률이. 이건 분명한 팩트다. 같은 일본 군대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동아일보가 왜 동아일보냐? 저는 그래서 좀 내지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라는 표현을 썼더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대단히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야 대단하다. 이래서 민족신문이구나. 저는 정말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이제 기간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게 11만 명이 사망했다. 정확하게 10만 9천 명이죠. 뭐 반올림 하면 11만이면 5%가 사망이 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1,700명인가 4.8%.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군대에서는 2.2%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건 차이가 나더라. 근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동아일보에서 이런 어떤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이 쌓아져서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열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노력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되는 결국 갑자기 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 독감을 계속 연구 중이고 연재를 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곳곳에 그 느끼는 느낌, 선조들의 그 피땀 어린 그 노력들이 저는 좀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태극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여겨야죠, 우리 조상들한테.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동아일보가 민족신문이다. 왜? 용어 하나부터도 다르게 썼다.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물이 사실은 낮았다. 일본이 훨씬 높았다. 발생도 높았고. 이것도 팩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매일신문은 잘 안 나와요. 왜? 총독부 기관지니까. 여기도 썼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비교 분석하는. 그래서 그 일본 애들 불리한 거는 빼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 더 막 확대시켜서 일본 유리한 거 더 키우고 뭐 은근히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동아일보는 그래도 이거를 그 균형을 바로잡는, 균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이런 광복운동이나 아까 언어의 풍자를 저는 표현했습니다만 아까 그 내지냐 일본인이냐 이런 차이 그런 데서도 벌써 차이가 느껴졌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단어로 뭘 쓸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서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돼. 그리고 또 검열은 또 하지. 일본 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리저리 고충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18일에 동아일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